여러분, 박수도 쳐주시고요. 반응도 보여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최고의 반응이 뭐냐면, 인트로뱅이라고 합니다. 적으시기 바랍니다. INTERROBANG.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INTER, 인터, BANG. 인트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여러분, 행복한 소통인데, 키워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생각해 볼 키워드가 4가지예요. 행복, 소통, 그 다음에 감동, 화법. 4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인트로뱅은 경이적인 놀라움인데요. 행복할 때 나도 모르게 쏟아내는 거예요. 와, 멋있다. 와, 웅장하다. 와, 맛있다.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는 그 감탄사가 여러분의 행복지수를 확 높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호감지수를 높이는 방법은 앉아서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호감지수. 비호감이 있고 호감이 있는데 호감형 사람은 뭘 잘할까요? 손 들고 그냥 네? 예, 역시 맞히셨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죠. 네. 좀 이따 책 한 권 드릴 거예요. 1번입니다. 1번이니까 가장 좋은 책을 먼저 고르실 선택권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끝나고 사인해 드릴 텐데 호감을 높이는 방법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결혼 초에는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네. 맨발로 뛰어나와서 네, 남편을 맞이하고 안고 포옹하고 사랑의 은어를, 사랑의 표현을 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여보. 근데 결혼 생활 오래 하면 몇 년 차 되시나요? 15년 정도 되셨나요? 아, 손가락 4년? 20여 년 되셨군요. 아내가 퇴근하면 막 뛰어와서 안아주고, 네, 이렇게,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나요? 덤덤하시죠? 자기 일 하시죠? 20년 되면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예요. 그래서 서로 만나면 아주 반갑게 호들갑이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친구 한 10년 만에 만났어요. 야, 반갑다, 친구야. 이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막 허그하고, 그죠? 악수하고, 흔들고, 안아서 막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네,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네, 따라서 합니다. 호들갑을 떱시다. 시작. 네, 반응을 넘어서 호들갑을 떨면서 반겨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그런 사람한테 정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경찰이라서 신분이 또 너무 가볍게 행동하면 안 되니까 근엄하게 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제복을 벗었을 땐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반갑게 맞이하고요. 또 호들갑을 떨고요. 저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아부. 네. 아부. 저한테 좀 아부 좀 떨어주실까요? 정말 멋지시네요. 네. 네. 라고 한번 어떤 분이 해주실까요? 눈도 안 맞춰주시네? 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말씀 잘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 첫 인상이 어떻습니까?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근데 두 분이 뭐가 안 들어갔나요? 인트로뱅, 경이적인 놀라움. 와, 놀랍습니다. 강한 리액션. 자, 따라서 합니다. 강한 리액션과, 경이적인 놀라움으로 사람을 맞이합시다. 시작. 강한 리액션과 경이적인 놀라움으로 사람을 맞이합시다. 네.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모든 분들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적인 존재 아니십니까? 귀하신 분들입니다. 그러니 만나면 놀라워해라. 호들갑을 떨어라. 그리고 아부 서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아부한다고 세금 달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상대방 기분 좋게 한다는데 뭐가 나쁩니까? 네.
아부까지 여러분 동원하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분만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행복은 어떤 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뭐라고요? 집중하는 것. 언제 어디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돌발 퀴즈. 두 번째 책 받으실 분. 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네. 다른 의견 두 번째 받으실 분이에요. 다른 의견이 계신 분. 언제 어디서 집중하는 것입니까? 제 질문에 답이 있는데요. 현재. 그 박수 보내주십시오. 네네. 네네. Now and here. 현재 이곳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오셨으니까 약 90분인데요. 이곳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받으실 분입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네. 텐션을 높이자는 말씀 드렸고요. 그 다음에, 반응에 민감한 사람이 되자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그 사람에 대한 에티켓이고 예의고 또 대우고 그리고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만나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만나면 회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만나면 즐겁고 왠지 그냥 유쾌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의 조건이 다 들어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과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먹을 때 행복하고 아름다운 풍경을 볼 때도 행복하고 음악을 들을 때도 행복하고 더 행복한 건 상대와 소통이 될 때 행복해요. 동의하십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막 수다 떨 때 행복해요. 술자리가 왜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합니다. 저는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분위기를 좋아해요. 네, 그렇습니다. 분위기가 뭐죠? 사람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행복을 많이 누리시려면 사람들과 소통하셔야 돼요. 수다를 떨으셔야 돼요. 수다라고 하는 거는 제가 이 책을 썼는데 거침없이 말하려면 잡담력을 키워라는 책을 썼는데 이 잡담력이라는 거는요, 불필요한 얘기가 잡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잡담 그만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불필요한 얘기 그만해! 라고 하는데 불필요한 얘기가 실은 수다예요. 그렇게 필요치 않은 거예요. 정보력이 없어요. 근데 막 일상적인 얘기를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게 편한 대화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 정보를 캐기 위해서 대화를 나눈다고 합니다. 여성들은 왜 대화를 할까요? 관계를 돈독하기 위해서 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목적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수사하고 취조하고 조사를 할 때 대화를 하죠. 정보를 캐내려고 꼬치꼬치 묻습니다. 근데 그것도 대화이긴 하지만 그런 대화는 정말 피곤하고 딱딱하고 신경이 날카롭게 쓴다고요. 근데 부드럽게 일상적인 소재를 가지고 대화 나누는 것은 정말 행복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행복한 소통이라고 이름을 줬답니다. 오늘 주제를 행복한 소통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많이 있는데 이제 여행을 떠나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하나는 제3의 공간을 가지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3의 공간이요? 네, 아지트라고 하죠. 여러분들만의 아지트를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떤 분은 비닐하우스가 저의 아지트래요. 그래서 물었어요. 도대체 어떤 하우스인데 아지트라고 말하십니까? 했더니 예, 밭대기가 있어서 텃밭이 있어서 비닐하우스를 치고 거기다 작물을 재배했어요. 그러면 주말마다 거의 이제 작물을 재배하러 갑니다. 근데 뭐를 들고 갈까요? 막걸리 한 병을 들고 갑니다. 그래서 땀 뻘뻘 흘리고 작물 재배하고 끝나고 막걸리 한잔 하면 정말 누구도 부럽지 않다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여러분들은 그런 아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서재가 아지트래요. 저는 그래요. 저는 서재에 들어가면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집니다. 왜냐하면 저의 서재에는 노트북이 3대, 그리고 PC가 2대 있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컴퓨터 작업도 하고 또 소통도 합니다. SNS, 블로그, 유튜브, 네, 등등 그런 채널이 많이 있어서 소통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아지트를 가지고 계십니까? 단골집도 아지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골집에 가면 무지하게 반겨줘요. 와, 오셨어요? 네, 그동안 안 보이셨는데 뭐 별일 없으신 거죠? 네, 하면서 막 호들갑을 떨어요. 단골집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해 주니까 가는 거예요. 막 나를 보면 막 호들갑을 떨잖아요. 그러니까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주면서 팁도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가족 간에도 이런 호들갑을 떠는 만남이 아침 저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좀 무디해졌다면 다시 이렇게 부활시켰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20년이 넘으셨으니까 이제 다시 친밀감을 또 누리시기 바랍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열심히 적는 분이 있고 적지 않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결이 있습니다. 이것도 돌발 퀴즈입니다. 4번째로 책 받으실 분.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 버킹엄. 인생을 성공하는 방법 단 하나 있습니다.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메모하는 거.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4번째로 받으실 분입니다. 근데 실은요, 그에 앞서서 독서입니다. 워렌 버핏이 왜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됐습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책을 5배 읽습니다. 책 속에 정답이 들어있는 거예요. 삶의 지혜가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여러분들의 삶을 높여주고 성공으로 끌어줍니다. 이거 모르는 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년에 책을 몇 권 읽습니까? 12권 이상 읽는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5번째로 책 받으실 분입니다. 12권 이상 읽으시는 거 훌륭하십니다. 한 달에 책 한 권 읽기 힘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여러분 성공 못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 2안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독서 못하면 메모라도 해라. 저는 43권의 책을 쓴 저자입니다. 올해도 원고 2편이 있습니다. 언제 출간할까 지금 시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책을 내면 안 되니까요. 저보고 언제 책을 쓰냐고 그래요. 저는 매일 써요. 자기 전에 침대 위에서 딱 영감이 옵니다. 네, 아이디어가 딱 떠올라요. 그러면 한 꼭씩 씁니다.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져요. 5시쯤에. 일찍인가요? 일찍도 아니죠. 여러분들 5시면 일어나시잖아요. 일어나면 글이 다시 떠올라요. 그래서 수정에 들어갑니다. 교정에 들어갑니다. 어디다 쓰나요? 네. 핸드폰. 밴드가 있거든요. 저만의 밴드. 밴드에다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독술타법으로 똑똑똑똑 쓰는 거예요. 책을 언제 쓴다고요? 매일. 어디서요? 침대 위에서. 한 꼭지씩. 그게 모아지면 책이 됩니다. 네. 메모하면요, 영감이 막 떠오르고요. 또, 어떤 좋은 문구를 적으시면 그게 내게 됩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방법입니다. 자, 독서는 하시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못 하시잖아요. 1년에 12권 이상 읽는 분이 딱 한 분 나왔어요. 물론 손을 안 들은 분도 계시겠지만. 네, 그래서 독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네, 메모를 해라. 메모장 가지시고 메모해라. 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맨 앞자리에 앉으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시죠? 그리고 또 이렇게 돌발 퀴즈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맞추셨죠? 거기다 메모까지 하시죠? 네, 정말 훌륭하십니다. 존경합니다. 지금 뜻대로 되실 것입니다.